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누가 누구와 교역을 하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왜 저 멀리 있는 독일하고는 어마어마한 교역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교역을 덜 할까요? 혹시 전 세계의 무역 패턴을 예측하는 어떤 비밀 공식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도 넘잖아요? 그런데 2019년 미국 전체 무역의 4분의 3, 그러니까 무려 75%가 딱 이 15개 나라하고만 한 거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이 나라들,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이 명단을 쭉 보면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 그건 바로 네, 맞아요. 바로 규모입니다. 아까 보셨던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들이잖아요. 이건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죠. 경제 규모, 우리가 흔히 GDP라고 부르는 게 크다는 건 쉽게 말해서 팔 물건도 많고 또 그걸 살 돈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규모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경제 패턴이 놀랍게도 물리학의 아주 유명한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역의 중력 모형입니다. 뉴턴의 만율력 법칙, 다들 아시죠? 행성들이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가까울수록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국가 간의 무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교역하는지를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설명 도구죠. 자, 교재에 나오는 바로 이 공식인데요. TJ는 A 곱하기 YJ 곱하기 YK를 DIJ로 나눈 값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방금 말씀드린 중력 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요. 여기서 Y는 GDP, 즉 경제 규모, 말하자면 행성의 질량 같은 거고요. D는 바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교역량 T는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교역량은 작아진다. 어때요? 정말 똑같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가로축이 유럽 국가들의 경제 규모고 세로축이 미국과의 교역량이에요. 점들이 거의 하나의 직선을 따라서 예쁘게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중력 모형이 예측한 그대로 경제 규모가 클수록 미국과 더 많이 교역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자, 그런데 이 모형이 그럼 만능일까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경제학이 너무 재미없었겠죠.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 위에 뚝 떨어져 있는 두 점 보이시나요?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저 추세선 근처에 있는데 이 두 나라만 유독 저 위에 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경제 규모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역을 미국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캐나다랑 멕시코만 이렇게 유별나게 미국이랑 많이 거래를 하는 걸까요? 중력 모형이 놓친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 정답은 바로 공식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변수들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USMCA, 예전에는 나프타라고 불렸던 바로 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요. 이런 협정이 있으면 관세 같은 장벽이 확 낮아지니까 교역이 훨씬 쉬워지겠죠. 거기다 언어나 문화가 비슷한 것도 절대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주 흥미로운 국경 효과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왼쪽 지도 한번 보세요. 캐나다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가 있고 바로 밑에 미국 워싱턴 주가 딱 붙어 있죠. 정말 가깝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하고는 자기네 GDP의 6.9%나 교역을 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미국 워싱턴 주하고는 고작 2.6%만 교역을 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국경 효과, 보더 이펙트입니다. 아니, 자유무역 협정도 맺어서 관세도 거의 없는데 그냥 국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교역을 이렇게나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나라 안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내용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첫째, 중력 모형.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 세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 둘째,
한 나라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다? 바로 경제 규모, GDP다. 셋째, 거리는 교역에 있어서 마찰력처럼 작용해서 멀어질수록 교역을 줄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경이나 언어, 무역 정책 같은 것들이 이 단순한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 요약하자면 규모와 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 문화, 그리고 국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력 모형은요, 배랑 비행기로 물건을 실어 나르던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들고 우리는 집에서 원격으로 해외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도 과연 이 경제적 중력의 법칙은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그 힘이 약해질까요?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